SM부터 퀴어, 그리고 그 너머까지. 당신이 가진 호기심에 대한 답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진솔하고 진중한 이야기. 마이너리티 리포트,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1년 타로 경력에 빛나는 소마님의 상담실. 각종 고민, 연애, 취업, 반려동물 상담, 타로 강연. 궁금하신 모든 걸 친절하게 상담받으세요. 상담 문의 010-7629-3779 010-7629-3779.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듣고 전화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상담비 10%를 할인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대마 소마. 여자입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S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오늘 1부는 외국의 SM, 다른 나라 SM은 어떤지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SM을 하는지 알 수 있겠네요. 아, 그럼 뭐 다 오늘 그냥 뭐 전 세계 SM을 해부한다고 보면 돼요. 자, SM 다른 나라 거 한번 알아보러 달려가 볼까요? 가봅시다. 장자라장장장장장장. 자, SM 말 그대로 그 용어 자체가 영어잖아요. 네. 이게 첫 시작이 어딜까? 영어. 그 영미 문화권이겠지. 서양. 그렇죠. 네, 뭐 통틀어서 그냥 서양이라고 합시다. 네. 서양에서 시작이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일단 서양 중에서 신자유주의 나라 미국의 SM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미국에는 이제 다양한 성적 취향이 존재를 해요. 그렇죠. 네, 미국 쪽에서는 이제 많이 개방적이고 미국 성인들에게 실제로 이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가 미국 성인의 약 36%가 마스크나 눈 가리개 또는 속박 등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섹스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36%? 네. 네, 꽤 많죠. 생각보다 많아. 아니 100명 중에 36명이 그쵸. 경험이 있다고? 음. 오, 졸라 개방적인데? 네, 그리고 또 이게 전 세계에서 보면 약 20% 정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인터뷰한 대학생들의 65%가 성적으로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지. 대학생은 이제 한창 뭐 그 배우고 호기심이 많을 테니까 또 그럴 수 있겠네. 뭘 배워? 사회도 배우고 대학교 가서 섹스 배우냐? 아, 근데 나는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는데 실제로 그거 가르쳐줬어. 막 자위하는 법. 강당에 잔뜩 가다 놓고 여성 자위하는 법을 알려줘. 야, 좋다. 웃기는 법은. 근데 웃긴 거는 씨발 남자들만 다 고개 숙이고 여자들은 졸라 눈이 초롱초롱했어. 남자가 부끄럽게 몰라, 나 그때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 흥분돼서. 강당에 한 500명 때려놓고 그걸 틀었다니까. 나 진행할까, 조용히 해. 네,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개방적이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미국도 BDSM에 대해서 폐쇄적이고 또 욕을 많이 먹기도 한다고 해요. 이제 그 이유가 보면 BDSM이 비정상적이다 혹은 뭐 편견과 성적 측면은 도덕과 규범에서 어긋난다는 말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봤을 때는 또 편견이 있잖아. 미국, 뭐 일본 이런데 막 졸라 개방적일 것 같고 맞아. 만나면 눈 맞으면 막 바로 섹스할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 왜냐면 그렇진 않대. 생각보다. 왜냐면 종교적으로 걔네가 청교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걔들이 의외로 또 그런 게 폐쇄적일 수가 있다고. 그럼 좀 애석하기도 한데 그러면은 그리고 BDSM에 대해서 그럼 성향자랑 취향자로 또 나눌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에선 취향자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무리 SM이라도 딱 나누기보다는 행위를 즐길 줄 아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성향자와 취향자에 대해서 대충 조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 한국에는 없는 성향자와 취향자의 구분이에요. 네. 성향자는 이제 자신의 욕구를 채우면서 편해지는 사람이고요. 네. 취향자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간단하게 예로 들자면 정말 배가 고파서 나는 밥을 먹어야지만 이게 편해지겠다. 이러면은
좀 이제 성향자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내가 지금 별로 배가 고프지는 않은데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난 이거 먹어서 즐겁다. 이러면 좀 취향자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그래요? 근데 뭐 다른 비유를 대자면 딸다리를 쳐서 그 딱 늘어지는 거 좋아해가지고 바로 잠드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치면 칠수록 더 해야 돼. 막 그 즐거워서 엔돌핀이 막 나오는 거야. 이거 적절한 거 맞아? 이렇게 뭐, 막 니들 안 하냐? 하나 잠들진 않진 않을까? 그럴까? 그렇지 않을까요? 잠들면 좀 곤란하지. 좀 더 뭐야 뭐라 그래야 돼? 딸딸이 뒤처리도 해야 되잖아. 아 그래? 그럼 뒤처리는 하고 자야지. 뭐 혼자 사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있나? 아 그래도 이불에 묻는 건 좀 그렇잖아. 뭐 이불 깔고 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래? 바닥에 사는 거야? 아, 나 아는 애는 저기 신문지 펴놓고 바닥에다가 못 살아 진짜.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아 이제 진행해야겠다. 안 되겠다. 진행합시다. 어쨌든 이제 뭐 소마님과 대만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게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설명하면 진짜 간단한데 또 깊게 들어가면 또 복잡하고 어렵고 좀 그래. 그래서 대만님하고 소마님이 말씀하신 대로 봤을 때 단순히 욕구를 채우면서 즐거워하는 취향자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 그쵸. 그쵸? 네. 누구든지 이제 애인이나 상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취향자 활동을 하고 있긴 하잖아요. 그쵸? 가령 애인이 난 엉덩이 때려주는 게 좋아 이러면 나는 싫지만 어느 정도 해주는 게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한테 바라는 거는 자신이 취향자인가 성향자인가를 좀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취향자분들은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쵸? 그 취향자는 이제 절대 그 성향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이제 느끼기 힘든 좀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뭐 예컨대 뭐 무신론자를 이제 주장한 사람들이 우리는 신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신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하는 원리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또 성향자는 성향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정말 진정한 나 자신을 찾는 건데요. 즐거움과 희열을 느끼기 그 이전에 진짜 내가 누군가를 찾음으로 인해서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취향자는 성향자의 이런 자극적인 행위들을 함으로써 더 강한 흥분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인 거죠. 성향자들은 또 입문할 때 자신의 성향이 이제 매우 정확한 편인데, 그쵸.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 이게 딱 나야. 이게 딱 나야. 이게 나야. 그리고 또 지식 그 습득하는 속도도 엄청나. 빨라요. 그게 원래 나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자신 안에 있었던 그 성향만 다듬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엄청 자연스러운 거지 자기 생각할 때는. 근데 또 취향자분들은 처음에 이거 딱 접하면 되게 두리번 거리시죠. 왜냐면 내 성향이 이게 확고하지 않으니까 되게 두리번해서 나는 뭐지? 나는 어떤 성향이지? 막 이러죠. 성향은 조금 시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좀 성향자나 취향자나 경험을 해봐야 알겠지만 정신적인 부분이 제일 크겠죠. 그죠? 쉽게 나누면 이제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세디나 마주나 뭐 아니면 뭐 도미냐 서비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세디랑 마조는 이제 육체적인 거 그런 거 즐기는 분들이라고 얘기하고 도미랑 섭은 이제 멘탈적인 거, 그러니까 정신적인 지배 그거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좀 뭐 실험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정말 진짜 잘 다듬어지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 그런 성향자 분들이 그런 시험을 해줄 수 있는 건데 사실 그런 분들이 정말 극소수인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성향자랑 취향자를 지금은 좀 구분지을 수 없기도 하고 좀 애매하기도 하고 애매하죠. 좀 그렇죠. 취향자는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성향 때문에 이 사람들 이제 풀을 중요시한다는 큰 특징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성향자는 또 이제 정신적인 면의 욕구가 훨씬 크다 뭐 이렇게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성향자는 정신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육체적인 행위를 가한다. 그렇죠. 물론 육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방치풀이나 이런 것처럼 정신적인 플레이 그런 거를 하니까 정신적인 플레이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수치풀이 있겠지. 수치풀 좋지. 수치풀? 수치풀 좋지. 어떻게 수치스럽게 해줘야 돼? 나중에 얘기해 따로. 뭘 따로 얘기해. 그 얘기는 저도 끼고 싶어요. 뭘 갑자기 원하세요?
갑자기 끼어들어서 미안한데. 뭐야 갑툭튀. 누구야 너? 저부터 갑툭튀. 인사부터 할게요. 네. 저는 평화라고 하고요. 네. 오늘 평화. 어쩌다 보니까 참여하게 됐는데 네. 자기소개 얘기하고 간단하게 해요. 자기소개. 뭐 저는 평화예요. 평화예요. 남자고 졸라 그냥 간단하다. 평화예요. 간단하게 그냥 평화. 뭐 다른 거는 별로 밝히고 싶지 않고 개인적으로 좀 사정도 있고 해서 사정을 그거 많이 자세히 사정을 했다고? 사정은 안 한지 좀 돼가지고 거미줄 쳤겠네. 제가 어느 틈에 끼워야 될지 모르는데 일단 하고 싶은 말은 저 수치스럽게 해보고 싶네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뭐 욕을 하는 것도 좋고 욕 먹는 것도 좋고 저는 둘 다 뭐 스위치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스위치 성향 우리가 네. 지지난 방송에서 언급 한 바 있었죠. 저도 그거 그렇죠. 듣고 오라고 해가지고 듣고 왔거든요. 그런 것까지 얘기하고 그래. 듣고 와야 저도 참여를 하고 그렇죠. 아 좋은 자세 좋은 좋은 자세.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이분 좀 이따 평화님 인터뷰 잠깐 할 건데 이렇게 인터뷰하기 전에 그 자기가 출연할 방송에 대해서 미니 모니터링을 하고 오는 아주 평화로운 자세. 저는 무조건적인 평화를 추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반전주의자 평화님이셨고요. 네, 그럼 이제 다른 외국을 좀 볼 텐데요. 야동처럼 야하거나 SM과 같이 이렇게 흥분되는 거 네. 하면 빠질 수 없는 우리의 나라가 있죠. 우리의 성중국. 나라라니 니뽕. 우리나라 아니야? 다른 나라야? 다른 나라지. 알았어. 야동에선 큰 지분을 차지하잖아. 아 그렇지. 어쨌든 성진국 일본인데요. 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여지는 SM이 많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SM 영상을 보면은 좀 많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본 건 비주얼적인 게 뭐 음악이나 뭐 이렇게 공연 문화나 보면 또 그런 게 강해 일본 애들이. 맞아. 그렇죠. 화장도 진하게 하고. 맞아요. 갸루상. 언더니가 작고 이쁜 나 같은 여자. 물 먹다 뿜을 뻔했어. 오네가 예 그만할게요. 네. 근데 일본이 확실히 개방적이기도 한데 야매때. 야매때. 아 진짜 그만해요. 아는 척 못 써야겠네. 그리고 성향자들이 꽤 많대요.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흥분을 하고 또 그 행위를 통해서 흥분을 한 걸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는 실제로 그 SM어 파트너를 그 구하는 구인근들이 이제 되게 자주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 네. 일본 SM어 파트너 사이트에서 파이트랜다. SM어끼리 싸우냐? 많이 올라오는 구인글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충격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충격적인. 이건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자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나 파이터 때문에 너무 웃겨서 미치겠다. SM은 어떻게 싸우니? 채찍으로 막 둘이. 뭔가 너무 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글은요. 정말 실제 구인글이고요. 또 어떤 분이 구인자랑 이야기를 했던 실제 내용이라고 하네요. 실제 일본 SM어 파트너 사이트 어떤 여성분으로부터 작성된 구인 메시지. 올리니 사요코 29세 니어. 제목 진성 메조히스트 모집. 내용 우리 부부에 복종할 수 있는 가축 노예를 모집합니다. 우리들의 성처리 노예 그리고 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메리죠? 그쵸? 네, 조교를 당할 각오가 있는 매를 구합니다. 우리 부부에게 궁극의 가축 노예로서 완성해 나갈 생각이니 가축으로 채용되면 인권을 박탈하고 인간으로서의 취급은 일절하지 않습니다. 응모할 메조키스트는 상세한 프로필과 가축이 되고 싶은 의지를 메일로 보내세요. 이거 잠깐 이거 가축이 메일 되고 아니야. 매조고 하는 글 같은데요? 그러니까 메일로 보내달라고 메일. 아, 메일. 혼난다. 난 남자 얘기한다고 메일이라는 줄. 이거는 메일 MAIL 메일. 알았어. 미안해요. 네. 근데 가축이 되고 싶은 의지를 메일로 어떻게 표현하냐? 음메 꽃기호 꽃꽃꽃 뭐 이러냐? 아 그리고 참고 자꾸 3,000% 맞으네. 아 그러니까요. 우리 부부의 가축 노예로 채용되면 2번 다시 인간 세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좀 살벌하다. 뭔가 이제 포스가 느껴지기도 하고 다른 메시지들과는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이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장난삼아 거짓 프로필 응모 메일을 좀 보내봤대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 본 메일을 보고 이 사람들이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답장 부분은 자 소마님께서 네. 가축인에게 처음
괜찮아요. 나 왜 이래 오늘? 네, 처음 뵙겠습니다. 사유코라고 해요. 우린 진성 메조키스트를 찾고 있어요. 우리 자택에서 사육하고 조교를 통해 가축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단 가축 노예를 소유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받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서로 간의 기호나 음란성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M성이 강한지를 간파할 필요가 있겠죠. 우린 정말 S성이 강한 가족이에요. 자택에는 이미 가축 남컷 노예와 뉴하프 가축 노예가 한 마리씩 사육되고 있어요. 오. 자택에서 가축은 전라로 개목걸이를 차고 생활을 하고 있죠. 좋다. 왜 이래? 반응이 왜 이래? 일어서서 걷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화님이 자꾸 추임새를 넣으시는데 이 광경이 되게 평화롭게 느껴지나 봐. 그렇죠. 네, 식사는 정말 가축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바닥에서 먹게 됩니다. 칼로리 계산은 해가면서 밥을 주지만 때때로 저의 성수나 딸의 성수를 넣어서 주기도 하죠. 가축을 조교하지 않을 때에는 인간 의자, 방석으로서 이용하고 있어요. 주로 가축의 얼굴에 앉게 되는데 내가 앉아있을 동안은 애널이나 음부를 혀로 봉사하게 되죠. 어이구. 네, 길 때는 반나절 이상 혀를 사용하게 하고 있어요. 마비되는 거 아니에요? 혀가 마비될 것 같은데. 네. 당신도 가능할 것 같나요? 물론 남편에게도 봉사를 해야 하죠. 내 성수나 딸의 성수는 언제나 가축에게 처리하게 하고 있어요. 내가 혹은 내 남편이 다리를 벌리면 가축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음부의 입을 가져다 대도록 조교되어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 그리고 손님이 와 있는 중에도 가축 변기가 될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해요. 당신이 가축 노예로 채용이 된다면 우선 혀 노예로서 조교하도록 할 예정이죠. 혀 노예. 우선 혀로 저를 만족시켜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단 우리 가축 노예가 되는 그 시점에 가축 노예 계약서를 교환하게 됩니다. 계약을 교환하면 그 자리에서 당신이 2번 다시 성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당신의 성기에 저와 제 남편의 이름을 새기게 됩니다. 민신을 따나요? 예. 그런가 봐요. 매직으로 써도 좀 가니까. 당신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가축이 될 각오가 되어 있나요? 노예 계약을 체결하고 조교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항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가축을 파기 처분하게 됩니다. 그 의미는 나중에 알게 되겠죠. 파기 처분. 살벌하다. 파기 처분이 좀 살벌하다 진짜. 무서워. 우선은 더욱 상세한 프로필을 부탁드립니다. 성기의 길이나 애널 훈련 경험 등 그리고 노예로서 가지고 있던 망상 등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답장을 해보니까 또 답장이 왔대요. 그건 제가 좀 읽어볼게요. 사육고래요. 정말 많은 매주들로부터 메일을 받아서 저도 정말 놀랐어요. 과연 이 중에 정말 진성 매조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드네요. 게시판에 쓴 이후로 72통의 응모를 받았어요. 지금은 7명의 지원자들과 메일을 하고 있고요. 저도 남편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일을 보낼 시간이 없을 때가 많지만 채용하지 않은 후보들에게는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축은 2마리 사육 중이기 때문에 1마리나 2마리 정도를 더 소유할 예정이에요. 저희는 현재 동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남편도 저도 모두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고요. 가축 암컷 노예는 여자 고등학교 때부터 노예였기 때문에 10년 가깝게 함께 생활하고 있죠. 하복부에는 음란 암컷 노예라는 문신을 새겨 넣었어요. 물론 엉덩이에는 저희 이름이 새겨져 있죠. 뉴하프 가축은 올해로 4년째 감금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처음 올 때는 귀여운 남자였지만 지금은 겉보기에 아름다운 여성으로 변해 있어요. 외모는 여성이지만 음부는 실리콘 수술로 거대화된 페니스에 이름표를 달고 남편 그리고 저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현재 2명의 가족과 2마리의 가축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5월 중순에 새로 이사를 할 예정이에요. 건축 중인 집에는 지하실도 만들 거예요. 그 전에 가축 노예를 여러분들 중에서 결정하고 싶군요. 가능하면 가축들과 대면해 보고 싶네요. 못생긴 얼굴을 걱정하는 가축들이 있는데 나 사요코는 상관하지 않아요. 집에 있는 있잖아. 왜? 있어. 야. 맞아요. 있잖아. 집에 있는 몰입도 떨어지게 집에 있는 가축들도
아름답게 변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당신들이 얼마나 M성이 강한지가 궁금할 뿐이야. 불가능한 플레이를 말하더라도 상관치 않겠어요. 가능하게 만들도록 교육하는 것이 우리들의 재미니까요. 노예 계약서를 보내도록 할게요. 계약서에 사인을 한 후보들 중에 가축을 정할 생각이에요. 그때까지 마음의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사요코. 무서워요. 자, 이 메일에 이어서 20분 후에 한 통이 더 왔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사요코예요. 몇 가지 질문을 받았기에 답변을 하겠어요. 너무 급한 가축들이 있는 것 같기에 신중하게 하고 싶네요. 우리 면접에 합격했다고 해서 바로 자택에서 기르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처음은 통근 노예로 단련하도록 하죠. 통근 노예가 뭐? 출퇴근? 외건오비, 솔건오비네? 통근 노예로 조교하면서 당신이 진성 매조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의미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조교해보지 않으면 서로의 특성도 파악되지 않을 테죠. 게다가 초반부터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켜 조교를 하고 싶지만 이전 정신 상태가 이상해지는 가축들도 있었기에 정신력과 체력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통근 노예를 먼저 실시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가더라도 가축들은 데리고 다녀요. 하인으로서 쇼핑에 데리고 다닐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택에서 사육하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조교를 할 생각이에요. 다음은 가축노예 계약서를 보내드리죠. 가축노예 계약서 1. 가축노예 땡땡땡은 시이나 가족의 가축으로서 살아갈 것을 맹세합니다. 2. 가축노예 땡땡땡은 시이나 일가의 주인님, 부인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을 맹세합니다. 3. 가축노예 땡땡땡의 육체와 마음은 시이나 일가의 소유이며 어떠한 조교도 그리고 어떠한 신체 개조도 견뎌낼 것을 맹세합니다. 또한 가축 개조에 의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좀 기니까 이제 제가 이어서 4번 가축노예 모모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생애를 시이나 유키히토님, 시이나 사야코님을 위해 살아갈 것을 맹세합니다. 5. 가축노예 누구는 노예계약서에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종하거나 반항을 한 경우 어떠한 벌이라도 받을 각오로 하겠습니다. 6. 가축노예 누구는 소유자인 유키히토님, 사야코님께서 가축을 매매 양도할 것을 결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7. 가축노예 누구는 목숨은 유키히토님, 사야코님에게 양도되었음을 맹세합니다. 오, 졸라 살벌한데? 그래서 아까 그 야, 이거는 없애버린다는 그런 이거는 좀 진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어, 이거는. 법적으로 이거는 약간 소입이 안될것 무서운데? 같은데. 뭐 일단 노예 소유자 시이나 유키히토, 시이나 사야코, 가축 지원자 누구누구에서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또 이제 작성하세요라고 돼 있고 만일 뭔가 부족한 느낌이라거나 희망 사항이 있으면 부족한 게 있냐?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7항 이후에 보충한 후 서명해서 보내도록 하세요. 그럼 응모 기다리겠어요. 시이나 사야코. 이게 7항 다음에 8항은 위에 거를 언제라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좀 너무 이거는 너무 이게 세. 이거 시이나 사야코가 아니고 시이나 사야코인데. 이거 PD님 본명이잖아. 시이나 사야코. 시이나 사야코. 야, 그럼 이 사람이 뭐 듣지는 않겠지만 그쵸. 근데 첫 번째 이제 요약을 한번 하고 가죠. 네. 이게 이제 어떤 분이 뭐야? 시이나 사야코, 시이나 일가가 일본 사이트에서 아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일본 사이트 뒤지다가 그러니까 이 사야코라는 여자가 이제 올린 이 글을 본 거예요. 예, 그쵸. 그래서 인간 노예를 구한다는 건데 이제 보니까 부부가 둘 다 전부 세디스트. 그쵸. 그 의료 쪽인데 이제 의사인지 어떤지 이제 모르고 네. 보통 우리는 의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현재 노예가 2명이 있다. 근데 더 구한다. 그 노예는 암컷이랑 뉴하프. 근데 이제 뉴하프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리자면 남자인데 아래 이제 성기 부분 빼고 전부 여자 모습으로 이제 꾸몄다는 거예요. 신체 개조가 됐다는 거죠. 만화책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난 며칠 전에 그 영상으로 한번 봤어. 그때 어느 영상과 어느 만화책에 내가 이제
다른 거 이제 우리 다다음 방송 준비하려고 찾았는데 그런 신체 구조 가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구인을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보면은 나는 제 생각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이 계약서를 써서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인권 차원에서도 이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이나 사회적 테두리의 장치에서 개입을 하자면 분명히 개입을 할 수 있고 그쵸. 파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심지어는 이 사람들 구속도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세이프워드도 없어. 맞아. 합의라고 보기엔 세이프워드도 없어. 그러니까 뭐 물론 가축 노예 풀은 할 수 있어.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갔었는데 근데 가축 노예로서 평생을 살아가게끔 만들겠다라는 거고 지금 실제로 2명을 그렇게 사육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 목숨까지 내놓고. 그렇지 목숨을 걸고 사는. 뭐, 그리고 이건 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완전 실제 상황이야 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들 성향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는 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네.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메일 내용이고 이 사람들이 뭐 상상 속에서 이 사요코라는 여자 아니면 이 사야코라는 여자의 메일을 도용해서 누가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일단 약간 너무 판타지적이지 않나 싶기도 해요. 물론 이런 류의 야동이 있긴 있어 일본과에. 역시 나 본 적 역시 있어. 선진국. 그 보니까 그러니까 농장 같은 데다가 여자들 죄다 잡아놓고 진짜 소랑 말처럼 키우는 거야. 난 근데 그런 물을 되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그건 좀 너무 비인도적이에요. 그러니까 막 뭐 골든을 막 시킨다는 거, 막 입에다 벌리고 막 소변을 보고 막 그러는. 근데 소문 내는 그거는 거 진짜 싫은 것 같아. 이거는 좋아하는 너무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너무 과학적이야 플레이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 우리가 첫 회 때 얘기했었던 살롬 살로 소돔의 살롬과 소돔의 120일. 그 영화도 그런 류였잖아. 그 영화 보면은 그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 젊은 그 남녀들을 뭐 그쵸. 완전히 그 자기들 가축처럼 이제 부리고 뭐 서바이벌 형태로 진행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섬뜩섬뜩했는데 그 느낌이 많이 나네 진짜. 근데 실제로도 이걸 좋아가지고 응모를 하는 저 좀 가져다 써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게 올라오지 않을까요? 지원 받는 사람도 그런데 지원하는 사람들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성향자도 플러스가 되지만 약간 일종의 사회적으로 좀 약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그분들에 그쵸. 대해서. 근데 원해서 지원을 한 건데 그게 문제가 될 수 합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그러네요. 근데 일단 여기서 쓴 그 뭐 가축노예? 가축노예 관련한 내용은 좀 많이 충격적인 부분이 많아요. 맞아요. 네. 저도 충격적이에요. 저도 뭐 충격적이지 않은 건 아닌데 충격적인데 뭐 본인들이 원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뭐 사회적인 테두리에서 뭐 난 당신이 갑자기 끼어든 게 더 충격적이야. 저는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충격적이긴 해요. 아니 뭐 그거는 성향이니까. 아니 저 본인이 충격적이라. 물론 사회적 테두리에서 보면 법적일 수도 있는데 또 일단 뭐 음, 씀 세계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슬라이브 같이 풀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슬레이브 네. 풀이 있으니까. 슴슴슴. 그래서 아, 뭐, 이제 죄송해요. 뭐 사회적 테두리를 얘기했는데 네. 그냥 본연으로 SM적으로 요소로 예. 보면은 뭐 이거에 대해서 그 자기가 슬레이브가 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맞아요. 판타지를 느끼고 지원하는 사람 뭐 그쵸. 실제로 있다고 원해서, 하니까 뭐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그게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 아 이걸 해서 진짜 구해줬는지가 그렇지. 궁금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가축 개조 아니면은 가축 슬레이브를 하려면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외향적인 요건 집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어쨌든 둘 다 의료계 종사 의료계, 하니까 돈을 꽤 벌지 않을까. 의료계 종사하면 나름 처치? 다 풀하고 난 처치는 좀 확실히 보증되어 있으니까. 근데 의료계에 종사한다 그러니까 괜히 더 무서운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해요. 뭐 메스, 주사? 뭐 아까도 얼핏 들었는데 메스, 정말 무서운 것도 약간. 의료계니까 이제 신체 개조나 이런 게 또 용이하잖아요. 가능하죠, 뭐 네. 성형 쪽일 수도 네. 있고. 자, 뭐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고 네. 이제 슬슬 이제 일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예. 좀 충격적이긴 했지만 그렇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한국과 이제 해외 사례를 좀 비교해보는 네.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쵸. 네. 해외의 BDSM과 한국의 BDSM의 가장 큰 차이는 좀 세분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해외랑은 다르게 한국에는 아직 BDSM이 알려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기 때문인데요. 좀 그러다 보니까 BDSM의 주 성향만 알려지고 소수가 갖고 있는 성향은 아직 어휘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상대적으로 이제 해외에서는 그 자신의 성향이나 이런 걸 표현해줄 수 있는 다양한 어휘가 있는데 네. 한국에는 좀 많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쓰는 어휘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있는 어휘로만 이제 자신을 그 틀 안에 넣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약간 좀 군더더기로 벗어나도 아니면 80%, 뭐 50%뭐 이렇게 성향인데도 다른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나는 이거 같아?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지. 끼워 맞추게 하는 거지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가끔씩은 이미 있는 어휘 그 말에 끼워 맞추려는 분들도 많고 많아 보이기도 하고 맞아. 그런 거죠. 네. 해외랑은 좀 다르게 한국이 세분화가 제대로 안 되어서 발생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성향자와 취향자의 구분인데요. 네. 네. 해외 성향자가 한국 커뮤니티에 발을 담그게 되는 순간 딱 느끼는 게 한국의 BDSM은 너무 풀 위주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정신적인 것보다 육체적인 거를 훨씬 중요시 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거부감이 든대요. 근데 또 알고 보면 그게 아니죠. 한국의 성향자분들 중에도 정신적인 것을 더 중요시 하기도 하고 그냥 취향자까지 성향자라고 칭해서 좀 혼란스러워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 먼저 말씀하세요. 아, 말씀하세요. 슴슴스름슴. 아, 뭐 끼어들어. 뭐 하는 짓이야? 그 뭐야? 슴슴슴슴이라니. 그 성향자분보다 정신적인 분으로 지배당하는 분이랑 쪽지를 한번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오. 근데 되게 그 제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세계. 네. 정신적으로 진짜 신적으로 모시고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스물요? 아니 슴 말고 슴은 맞는데 슴슴슴 자꾸 슴 얘기하는데 자꾸 애드립 친다. 주인님을 정신적으로 굉장히 뭐 신적으로 모신다는 생각이 조금 그래서 지나치게. 저는 지나치게까지라고는 모르겠는데 절대적인 그렇다는 생각이 좀 많이 했어요. 저는 범접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럴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뭐 들어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렇지. 다른 거라서 전 충분히 존중하고 혹시 저도 하는 마음이 있었죠. 혹시 나도 나도? 슴슴스름슴 이상한 거 자꾸 하네. 그러니까요. 아, 캐릭터 넘어가죠.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넘어가요 빨리. 자, 그냥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풀이기 때문에 성향자들은 그걸 욕구로 채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게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취향자분들은 육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더욱 큰 흥분을 느끼시기 때문에 풀을 많이들 좋아를 하시고 또 특히 더 쉽게 흥분을 하는 풀이 많은 거죠. 용어 자꾸 헷갈리실 텐데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죠. 취향자, 성향자 나눴잖아요. 네. 그러니까 취향자들이 성향자가 아니라고 해서 무시를 당할까 아니면 이게 나쁜 걸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을 잘 아는 자세는 그 사람 스스로 더 인정하고 싶게 만들고 그쵸. 성향자가 보기에 변바와 같은 기분이 나쁜 가짜 성향자가 아니라 자신을 아는 진짜 취향자이기 때문일 그쵸. 거예요. 해외에서도 취향자들은 이게 따로 호칭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람들을 그렇다고 해서 낮춰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맞아요. 보통 자신을 이해하기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해하신 분들이니까 자신이 다른 분들과 다르다는 걸 느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기에 뭐 다름을 한 번 더 인정하고 저희도 인정해 드리는 것뿐이죠. 그렇죠. SM어라고 통칭을 하기는 하지만 또 그 안에서 성향자냐 뭐 취향자냐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잘 알잖아요. 그 명언, 네. 어록, 신PD 어록. 그럼요. 모든 사람은 SM어다라는 그렇죠.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SM어라 그럼 숨어? 숨머? 뭐 숨막. 숨어. 그래요. 숨어.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의 목적이나 네. 그런 것도 내가 누군지 이제 진실하게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성향을 분석해 나가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꽁꽁 싸매고 가둬놓고 하는 게 좋지 않지. 그러니까 그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중국의 전족이라는 풍습 있잖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밖으로 많이 못 나돌아다니려고 발을 꽁꽁 싸매는 거야. 3살 때부터. 그러니까 맞아요. 나중에 발이 안 자라. 진짜 작더라고요. 실제로 난 본 적도 있어. 전족한 사람. 저도요. 옛날에 차이나타운 가가지고. 아 뭐야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 인천 아니에요? 네, 인천. 저는 거기에. 중국 가서. 실제로 있었다니까. 저 진짜 중국 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가둬놓는 게 타의적으로 그렇게 가둬놓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자의적으로도 자신을 가둬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근데 거기는 그 전적해서 작은 발이 이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자신을 가둬놓는 거죠. 되게 흉측.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야. 프레임을 전족은 이쁘다, 전족은 이쁘다. 미의 기준을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지. 어떻게 보면 주입식이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외국에 막 목에다가 뭐 하고 아 엄청 이렇게 길게 네, 막 길게 여러 쫙 개 빼가지고 타고 기린처럼. 많이 하면 또 이쁘다 이런 식으로. 아, 그 뭐 전족이나 뭐 그거는 이제 그쪽 풍습이니까 네, 그런데 맞아요. 비유를 한 거지만 그러니까 SM으로서 자신의 성향이나 그 취향이나 뭐 이런 걸 파악하고 가는 게 그렇게 비도덕적이고 뭐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한국에는 또 우리 BDSM 관련해서 자료가 부족한 편이고 네. 또 한국에 비해서 해외에서는 정보의 다양성이 있는 것이 한국과 또 해외 다른 차이예요. 그쵸. 네, 추가적으로는 이제 동양에서는 성을 음과 양 이렇게 만물의 구성 원리로 보는 음양 오행설이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보고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음양 이론을 기본적인 세계관으로 삼아서 생활해왔던 우리 동양인들에게 있어서는 성 억압의 역사가 별로 발견되지는 않죠. 그쵸. 네, 서양 중세기의 암흑시대에는 성적 죄의식에 따른 갖가지 성 억압과 편견이 난무했다고 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네, 서양인들이 음과 양의 상대성 이론을 미처 체질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거는 아닐까요? 오히려 그러니까 음양 이론서로 입각한 게 네. 서양 중세의 그런 종교적으로 성을 억압했던 것보다는 네. 더 자유롭고 솔직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그렇죠. 근데 또 음양 이론에 따르자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인 식용, 그 먹는 식욕. 식욕조차 성적 결합에 의해 충족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대요. 이상한데 뭔가? 그러니까 식욕도 음. 성적인 결합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욕구 식욕 같은 것도 그 성적 결함이 만약에 그 수반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좀 약간 충족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어려워요. 아무튼. 저도 어려워요. 일단 네. 식물이든 동물이든 암컷과 수컷, 그러니까 암수가 결합을 하지 않는다면 생명을 존속시키는 생식은 없을 거기 때문에 아마 성욕이 식욕보다 더 중요하고 성욕으로 대표되는 음양의 화합력이 만물을 지탱해 나간다고 본대요. 음양 이론에서는. 그래서 음양 이론이랑 또 이제 우리가 또 오행설도 중요하게 그쵸. 생각을 하는데 오행에 따르면은 양의 대표적인 상징물은 불, 불, 뜨거운 불. 불, 음의 대표적인 상징물은 물. 물. 그러니까 남녀의 사랑을 특히 이제 그 성적 결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죠. 남자는 불이고 여자는 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남녀 성적 결합은 물과 불의 만남으로 풀이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음양이론의 물과 불의 성질을 좀 분석을 해서 성의 메커니즘을 추출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얘부터 그러니까 우리 동양 쪽 그 사람들은 그 페니스 그 성기를 가지고 섹스만을 하려 하는 게 아니라 네. 동양적 체질에 맞는 섹스 방법을 고안해냈다고 해요. 그쵸. 음. 그러니까 그들은 그 페니스, 성기 자체의 쾌감보다는 이 온몸에 퍼져 있는 오감들을 통해서 섹스를 즐기려고 했대요. 사도마조이즘을 성의에 이용을 한다고 해도 네. 동양의 섹스가 서양의 섹스보다 훨씬 더 운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좀? 그쵸. 네. 네. 서양의 뭐 사도마조이즘 소설, 예컨대 사드의 줄리엣이나 소돔 120일 같은 그런 소설을 보면 주로 고문이나 채찍질 같이 좀 거센 방법이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동양이랑 서양을 비교해 보면 서양은 막 그 강하게 막 네. 그 강압적으로 일종의 폭력이지. 폭력.
그런 방법인데 동양의 문학에서는 그런 식의 방법이 동원되거나 그러진 않아. 금병매 있죠. 금병매. 아 좋다. 오랜만이다 금병매. 그 주로 페라티오나 전족을 이용한 섹스만 나올 뿐이고 마조이즘 심리를 다룬 일본의 에로티시즘 소설 치인의 사랑에서도 그 여성의 섬세한 아름다움에 감복하는 남자 주인공의 탐미적 마조이즘만이 묘사될 뿐이고 그 동양에서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보다는 이제 살고 빨기. 왜 그렇게 얘기해? 살고 빨기야? 살코 빨기. 살고 빨기야? 티귿 있잖아. 티귿 없어? 팔코. 응? 그다음에 간지럼 태우고 살살 긁어주고 살살 그 긁어. 정도가 사용됐는데 이렇게 섬세하잖아 터치가. 네, 뭔가 디테일하고 네. 그렇죠. 채찍같이 막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막 막 이렇게 막 때리고. 채찍은 막, 일단 어감도 그렇잖아. 막 쫙쫙 막 맞는 느낌 나잖아. 한결 이제 동양 쪽이 이제 기분 좋게 오래가는 그 핥고 뭐 이렇게 간지럼도 태우고 지속적인 쾌감을 이제 선물해 주었다고 볼 수 있지. 네, 그렇죠. 그에 반면에 서양인들은 페니스 절대주의, 그러니까 성기 절대주의는 이 프로이트라는 사람의 남근 선망 이론이라 거세 불안 이론을 조절 가능. 아니 말. 그러니까 이상해. 이제 그냥 고추가 아, 고추를 선망이고. 선망하거나 이제 나 고추 잘릴까봐 불안한 거. 뭐 말 그대로 그거잖아. 아, 근데 나 어릴 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야동을 처음 보고 나서 네. 그러니까 교육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보는 거잖아. 그렇죠. 어렸을 때.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 때문에 확 물려가지고 잘리면 어떡해. 어릴 때부터 되게 불안해가지고 그런 상상을 하면 막 나도 모르게 막 움츠러들고. 저도 그런 가끔 상상도 그런 있어요? 상상을 했어요. 그런 상상이 되게 뭐 좀 있었어. 혹시 여자가 너무 그러니까 나는 거세 불안 이론이야. 확 조이면 이게 끊어지진 않을까. 무섭더라고. 지도처럼 막 이빨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확. 어머. 아, 그건 아니지. 네.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동양에서는 양보다는 위주의 섹스를 그리고 단단하고 강한 것보다는 조금 유연하고 무른 것 위주의 성의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물의 도를 칭찬을 하고 네. 여성의 성기를 현빈이라고 부른대요. 좋아. 네, 현빈이라고 아니, 부른대요. 박현빈? 생겼어. 아, 아 뜨거. 아니, 맞네. 박현빈 말고. 아 뜨거. 막 이러면서 뜨겁다고 그러잖아. 지나가세요, 뜨거운 게 들어오니까 선생님. 물이. 네, 어쨌든 여성의 성기를 현빈이라고 부르면서 거기서 만물이 나온다고 말을 하고 있대요. 어지간히 하세요. 이걸 이제 요약하자면 동양은 이제 성기, 페니스 위주가 아니라 여자의 질 위주의 섹스를 권장하고 있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네. 그 현대 이전에 네. 그러니까 중세 때 이렇게 보면은 네. 동양적인 게 더 여성을 또 이렇게 맞아요. 또 사랑하는 그런 거야.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제 노래나 시 같은 데 보면 이제 선, 태양, 선. 태양, 썸이라 그러죠. 썸. 선. 선. 아, 기가 먹어가지고. 뭐 처음 만났는데 귀에 뭐 박아놨어? 그러니까. 아, 그게 뭐 박은 게 아니라 나이를 좀. 그렇게 나이 많은 건 아닌데. 아, 진행하세요, 대표님. 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하지 하지 말고. 근데 동양에서는 이제 태양이 아니라 달, 달. 뭐 이태백의 달, 뭐 달아달아 아, 그런 네, 거.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태양력을 사용하지 않고 태음력을 사용하잖아. 맞아요. 음력을 사용했어 네, 우리는. 음력. 음력이 더 과학적이라는 얘기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동양인들이 또 이제 달처럼 응. 태양처럼 강하고 막 이렇게 맞아요. 강렬한 게 아니라 그런 거 말고. 은은하고 운치 있는 것을 사랑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페니스의 삽입보다는 좀 애무기술 위주의 성생활이 더 즐거운 기쁨을 준다는 이렇게 동양적인 성의관. 그렇죠. 페니스 절대주의, 뭐 삽입 성교 절대주의 이런 우위를 점하고 있는 오늘날의 성문화 독재. 지금 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지. 넣고 너무- 싸기. 맞아요. 넣고 싸기. 그렇지. 남성 위주의 폭력적인 성문화가 만연해 있지. 맞아요. 너무 만연해. 너무 만연해 있고 성을 즐기는 게 아니라 일종의 그냥 뭐 저거 본능 해결 정도? 맞아요. 싫어. 하여튼 지금처럼 이렇게 성문화 독재 세태와 좀 비교해서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오히려 통일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 보면은 여성들이 그 성적이나 이런 걸 즐기는 데 있어서 지금 여성보다 더 우위에 있었어. 되게 개방적이고 고려 때 이혼이라든지 이런 거. 그때 태어났어야 된다? 아 진짜로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 오히려 자유롭게 성을 노래할 수 있었고 우와. 뭐 그 예전에 그 통일신라 뭐 그런 축제 같은 데 보면은 뭐
숲 같은데 그냥 들어가 손잡고 들어가서 뭐 우와. 아, 그런 적 있는 것 같아. 그래 그런 풍습이 있어 들어가서 이거. 섹스하고? 뭐 난교는 아니지만 자유롭게 즐기라는 거지 청춘은. 시대를 잘못 태어난 것 같아. 너무 즐겨서 나라가 망했었잖아. 근데 지금 우리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개방적이냐 폐쇄적이냐 인식 문제긴 한데 내가 봤을 땐 개방적이지 않아요. 뭐 그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뭐 개방이 너무 돼가지고 맞아. 성이 물러나다는데 내가 봤을 땐 개소리예요. 맞아. 개소리고 그들 개방. 기준이지. 뭐? 개방. 자꾸 이상한 친구 치지 마. 진짜 왜 그러는 거예요, 평원님? 개방 개소리. 아 졸라 당신 때문에 안 평화해 지금 마음이 졸라 불안해져. 씨. 편집을 농담이고요. 잘해주실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래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더 성이 억압돼 있고 성이 너무 상품화돼 있고 남성 위주로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성을 즐기거나 그런 부분은 되게 안 입곱게 보고 일부 맞아요. 우리 나이 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여자가 밝히면 음탕한 여, 맞아. 남자가 밝히면 전화했던 다 그렇지 어. 뭐 이러고 남자가 자위하면 그건 일종의 남자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 근데 여자가 여자가 자위하면 자위하면 존나 음탕해져. 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음란하고. 다 즐길 권리가 있는 거지. 저는 여자가 음탕하면 더 사랑스럽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아, 졸라 안 평화스러워. 미안해요. 난 내가 음탕한 게 좋아. 어쨌든. 아니, 그것도 음탕하다고 볼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원래 성향이 그랬던 건데 그 기준을 음탕한 거야 저거 막 이러니까 내가 스스로 난 음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거지. 자, 네, 그래서 미안해요. 오늘 사과 졸라 많이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미안해요. 사과만 해. 사과 전문이. 빠른 사과 전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SM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성향자, 취향자 이런 거. 그쵸? 오늘 그 아주 좋은 내용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우리 오늘 심오했어. 심오했어. 심오한데 재밌었어 나 오늘. 심오한도 재밌고 시간 간 줄 야했어. 모르겠네.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안 우네요. 이상해. 진짜 갑자기 정말.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어쨌든 네. 자, 원래는 바로 저희 여제님의 마이너리티 스코프가 1부 끝나고 바로 이어졌었는데요. 여제님 목소리만 듣고 싶어하는 그 꿀잼, 허니잼 간지러. 되게 간지러 그 목소리가. 좋아. 네, 그 꿀잼, 허니잼만 따로 듣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내가 네, 바람는 느낌이야. 따로 네. 따로 코너가 팟빵에 업로드가 된다고 하니까요. 다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그리고 끝나기 앞서 3화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 SM 관련된 Q&A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들은 많이 댓글이 달아주시고 저희는 다음 2부에서 뵙도록 하고 이만 물러나 보겠나이다. 지금까지 진행해 되마. 소마 여제. 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평화죠. 평화, 저도 평화. 평화도 알았어. 잠깐 참여했던 걸 잊지 말아주세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했던 시간이었어요. 예, 다시는 이제 평화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요. 네, 통편집 될 거고요.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2부에서 만나요. 슴. 지금까지 성소수자들에 대한 진솔하고 진중한 토크 라디오 마이너리티 리포트 대마. 소마 코너와 대본의 여제 프로듀싱의 신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주실 거죠? 당연하지. 바다 엄마, 바다 엄마. 네, 산이 엄마. 어머, 바다 엄마 또 감기 걸렸어? 여기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감기가 잘 걸리고 잘 안 떨어지네요. 그치. 여기가 공기가 좀 안 좋기는 하지. 그래서 나 이번에 공기 좋은 영흥도에 맞춤형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잖아. 영흥도요? 공기는 좋아도 전원주택은 비싸지 않아요? 아니야. 전원주택인데 대지랑 주택이랑 다 해서 1억 2천밖에 안 해. 거기다가 애들한테 주는 복지 혜택이랑 전기세 할인 그런 거 혜택도 많대 해서 바로 계약했지. 그래도 교통이나 도시랑 멀지 않아요? 지하철역으로 바로 가는 버스도 있고 전원주택이니 아파트 층간소음도 없고 마당도 있으니까 텃밭도 갖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전기세까지 할인해주는데 아파트보다 더 좋지. 바다 엄마도 잘 생각해보고 연락 한번 해봐. 애들한테 좋다는데 망설일 필요가 뭐 있겠어. 그리고 집에서 바로 바다가 보인다니까.
바다와 산이 함께 있는 곳 인천광역시 영흥도 맞춤형 전원주택 032-888-4400 당장 전화해봐야겠어요. 032-888-4400